네, 안녕하십니까. 동네병원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활용에 발표를 맡게 된 조장 황재웅입니다. 저희 본 발표는 선정의 배경부터 SQL에 대한 자세한 설계와 그리고 마무리 및 확장 가능성 순으로 브리핑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주제는 앞서 설명 3개의 주제 중에 병원이 선정되었고 그 병원 중심 가운데 안에서도 우리 현실 가운데 제일 적절한 게 무엇일까 판단했을 때 외래 중심 진료 시스템 구현에 적합하면서도 우리에게 친숙한 접수와 진료 처방의 흐름이 명확하게 구현이 가능한 동네 병원으로 생각하고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동네 병원 특성과 저희의 현재 어빌리티상 입원과 수술 등의 복잡한 기능을 제외하여서 사준의 구현 기능을 확보하는 형식으로 저희의 프로젝트는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원에 관련해서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단계에서 객체가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크게 4가지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접수직원, 환자. 단, 4번째 환자에 대한 객체는 병원 데이터베이스 접근보다는 그냥 객체로서의 기능만 수행하기 때문에 환자는 중점으로 두지는 않고 작성하고 저희가 조사하고 그 조사 기반으로 요구 분석 사항을 정해봤습니다. 정하는 가운데 총 10개의 주 요구사항들이 있었고 그 10개는 각 객체들에 대한 정보들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별로 스케줄이나 접수 제한, 데이터 참고 구조들을 포함하는 형태로 만들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1번부터 10번까지 지금 리스트에 있는 요구 분석 사항들이 하나하나씩 만들어진 거 볼 수 있는데요. 이 요구 분석서를 담는 ERD, 이 개념 모형을 페이지를 다음부터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1번, 2번에 있던 상인에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인 의사에 대한 것들입니다. 병원이란 곳은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최소 한 명 이상의 의사가 근무하고 그 의사는 자신의 진료과를 기반으로 진료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의사는 정보들, 그 의사 번호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들을 저장하는 것을 저희 목표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자입니다. 그 환자에 대한 정보 또한 환자도 병원 방문 시 고유 환자 번호와 이름, 주민번호 등의 정보들이 저장되고 담당 의사의 고유 번호 또한 참조를 하는 저런 EID가 구현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오는 EID 가운데 오른쪽에 보시는 저런 노란 색깔 같은 속성 값은 그 테이블에 저희가 PK로 규정하기로 한 값이고 앞으로 뒤에 나올 파란색 값 관련된 경우에는 외래키라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접수라는 시스템입니다. 환자들이 병원의 접수 시스템을 통해 운영이 되며 여러 명의 환자가 방문을 하고 이 시스템 가운데 이 정보는 의사의 스케줄이 연동이 되어 있어 중복 접수나 비근무 시간대 접수를 제한하는 형태를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이블의 이제 기본 키는 저기 지금 보신 노란색이 체크인 아이디로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앞서 설명드린 환자와 의사는 이 접수로 묶여 있고 이 두 개의 테이블은 지금 6개의 정보들의 요구서 분석사항을 담고 있는 형식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진료를 보게 될 경우 진료에 대한 테이블이 형성이 될 것입니다. 이것들은 진료 기록, 번호, 증상 등에 대한 데이터들이 포함이 되며 접수 번호와 환자 번호를 참조하는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접수에 대한 처방 정보에는 처방 번호, 진료 기록, 약품 코드 등에 관련된 데이터들과 약품 테이블과 연계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장 왼쪽에 있는 약품 테이블에서는 그 약품 코드와 약품명, 제조사 등의 데이터가 있으며 약품 코드가 이 테이블의 PK로 현재 EID에서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바라볼 때 이 진료 결과에 따라서 약 처방이 우리는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하나의 진료에는 여러 약이 처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설명했던 모든 정보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총 6개의 테이블이 구축이 되며 그 테이블의 주요 속성을 예를 들어 환자 테이블을 예를 들었을 때 이름, 주민번호, 보험 여부 등의 주요 속성이 기재가 되며 역할은 진료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지금 저희 테이블에 대한 간단한 관계성을 요약해 놓은 내용으로서 하단의 약품 처방에 대한 데이터들을 얘기했을 때 약 같은 경우 여러 처방 전에 데이터가 참조될 수 있으며 그리고 처방 전 동안 많은 약품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음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ERD가 다음 화면처럼 구성이 되었을 때 이제 저희는 그 다음을 논리적인 설계와 정교화를 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논리적인 설계로는 다음과 같은 구성을 진행하였습니다. 의사 테이블에 아까 있던 소송들에 대한 데이터 타입을 규정하고 그 데이터 타입에서도 PK를 선언하고 제약 조건을 선언하는 등의 저희 논리적을 구성을 하고 환자 테이블 또한 마찬가지로 각 속성에 맞는 데이터 타입 규정과 제약 조건을 설정하였습니다. 접수 테이블과 약품 테이블 또한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속성에 대해서 데이터를 정의하고 그 정의한 대로 제약 조건 설정하는 등의 노력을 거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료 기록 테이블과 처방 테이블 또한 앞선 선행 과정과 비슷한 과정을 거치면서 저희 4번에 해당하는 논리 설계를 완성하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구성된 테이블에 대한 정규화 검토 결과 1정규형에서는 이미 모든 테이블이 원자값으로만 저장된 것을 보았을 때 충족한다라고 판단되었고 2정규에서도 이미 모두 다 완전함수 종속에 의해서 충족하며 이행적 함수 종속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의 모든 기존 테이블들이 정규화한 이후에 큰 변화 없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논리성을 갖췄던 것들을 기반으로 SQL 어플리케이션에서 뼈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을 만들고 그 테이블에 아까 얘기했던 변수들, 정의값들을 다 하나하나씩 기입하는 형식으로 각 환자 테이블, 의사 테이블, 그리고 이제 진료와 약품, 처방에 대한 테이블들을 다 구축하고 완성하는 과정을 거쳐갔습니다. 그렇게 뼈대가 완성되었다면 그 뼈대 내에 들어갈 사립이 필요하겠죠? 각각의 테이블에 속성값에 필요한 레코드들을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인설트해서 최종적으로 각 테이블에 모든 테이블마다 다 이 데이터를 입력하여 저희 SQL을 완성하였습니다. 그 완성한 뒤에 이 테이블이 실제 이상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약 조건을 다시 한번 면밀히 확인하고 에러가 없는지 있는지 디버깅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저희 테이블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그냥 구현만 한다면은 우리가 이 데이터베이스를 배운 것은 반쪽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구현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원 관리자 입장에서 객체 입장에서 어떻게 무엇을 할까 생각해봤을 때 다음 1번부터 8번까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오늘 어떤 환자를 보는 걸까? 내가 보는 환자의 과거 이력은 어떤지 이런 데이터들을 얻고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의사, 간호사, 병원 관리자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일단 순서 없이 나열을 하였고 다음 페이지에서는 그 객체별로 필요한 것들을 분류해 보았습니다. 네, 의사 입장에서는 특정 환자의 진료 이력 그리고 오늘 내게 택해질 의사 진료 수술을 통해서 오늘 일정과 진료 준비를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의사들과의 진료 환자 수를 비교하면서 내 성과나 앞으로 비교 평가 자료를 통해서 미래의 연봉 협상에 좋은 자료로 택할 수 있을 거라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간호사 입장에서는 진료 있는 환자들을 조회하여서 오늘 접수 상황을 준비하고 대기 동선을 짤 수 있는 좋은 데이터로 확보가 가능할 거라 판단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병원 행정 입장에서는 7일간의 환자 수나 이번 주 진료 수익 합계를 통해서 병원 이용률이나 추세와 그리고 앞으로의 경영회의 활용에 좋은 지표로 판단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시나리오들이요. 이 시나리오들을 이제 저희가 추출하기 위해서는 다음 페이지와 같은 코드를 작성하게 되었고, 이 코드를 같은 경우는 이 박초로 환자에 대한 진료들을 추출하는 셀렉트 문으로서 이 문을 활용하였을 때 결과값은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박초로 환자가 총 이때까지 5번의 진료를 보았고, 이런 아픔들이 있었구나, 이런 약들을 처방받았던 것들을 통해서 이 환자의 히스토리를 좀 더 분석하고 지금 방문 시에 좀 더 용이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셀렉트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어떠한 환자들이 접수하는가에 대한 데이터였습니다.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게 되고, 이 코드를 기반으로 구현했을 때 오늘 한 명밖에 없고 이 사람은 급하게 왔구나, 이 사람에 대한 복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자신의 성과 지표를 알 수 있는 코드로서 이 코드를 구현 시에 내가 진료한 내 과에서는 나는 이만큼 진료했고 타 과는 이만큼 진료했구나의 성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간호사에 대한 것은 한 개이므로 시간상 생략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두 개는 이제 행정직원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수치인데요. 일주일간의 진료 수와 공유 환자 수의 집계에 대한 코드로서 이 코드를 구현 시 다음과 같이 40명의 진료가 발생하였고 그 중에 20명의 환자가 내원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20명의 환자가 발생하였고 진료는 40번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환자들이 진료를 했을 때 얼마만큼의 비용을 발생하였는가, 우리 병원에 얼마만큼 수익이 가져왔느냐에 따라서는 현재 80만 6천 원으로서 총계는 80만 원으로 우리 병원이 이만큼 수익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추가로 앞으로 좀 더 셀렉트를 더 디테일하게 하게 될 경우 했을 때 각 과별로의 수익성을 검토를 해서 그것을 내림 차순 또는 오름 차순으로 해서 어떤 과가 더 매출을 많이 잡고 있는지를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네, 결국 이걸 마무리했을 때 저희는 외래진료 중심의 소규모 병원을 기준 설계했었는데 이 기준이 대로 잘 설계됐다고 보여지며, 다만 아쉬웠던 점은 이제 입원이나 수술 등 복잡한 프로세스는 구현본이 밖에서 제외됐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중대형 병원 수준으로 확장을 하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입원실이나 수술기로 좀 더 풍성한 간호사 스케줄이나 아니면 병원 내에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닌 약을 제조하고 환자에게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추가 기능들을 신설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하면서 단순한 프로젝트의 구현이 아니라 아까 셀렉트를 하면서 실제 개체별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것을 통해서 이것들이 이런 추출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설계임을 알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였습니다. 네, 발표를 들으시면 감사합니다.